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요즘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ETF가 상장된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요즘에야 비로소 이 ETF의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 국내 ETF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또 해외 상장된 ETF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어떤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외 ETF와 그리고 국내 ETF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 상장된 ETF의 장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상장된 ETF는 아무래도 좀 거래하기가 좀 편하다. 왜냐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ETF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름만 봐도 이 ETF에 대한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해외에 상장된 ETF의 장점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일단 해외 상장된 ETF가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시장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한 배수짜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해외에는 한 배수, 두 배수, 세 배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에 대한 그 폭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변동성도 높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은 이러한 ETF들이 해외에 많이 상장이 돼 있고, 또 정말로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아직은 해외에 더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 ETF를 막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가 좀 투자처에 대해서 약간 좀 목이 마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 해외 ETF에 대해서 또 눈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해외 ETF는 어찌됐든 250만 원까지 양도세 면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ETF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종하는 기초 자산이 동일하다라면은 국내 상장된 ETF로 거래를 하나 해외 상장된 ETF로 거래를 하나 사실 결과는 거기서 거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ETF가 어떤 상황에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하기 쉽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국내 거는 코덱스 나스닥 100, 그리고 해외 ETF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ETF죠. QQQ로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어찌됐든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의 종목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의외로 국내 ETF가 훨씬 더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0.45%가 연 보수로 빠져나가고 있고 QQQ는 0.2%죠.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코덱스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이 이 QQQ라든지 혹은 또 해외 그 선물을 사고 팔고 혹은 또 해외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해외 투자를 하는 ETF는 이 운용 보수가 현지보다 당연히 이제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외 관련 ETF를 투자를 하는 거를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관련 ETF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라든지 혹은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하지만은 그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 그냥 10,000원짜리 ETF를 20,000원에 팔았다라고 해서 그 10,000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는 방식은 아니고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보유기간 과세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설명드리기는 오늘 조금은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생각한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동일한 이제 세법을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50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22%를 적용을 받게 되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에 이제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적인 측면만 보면 국내에 상장된 ETF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ETF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개인 투자자별로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이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ETF를 잘 혼용을 해서 하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 대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이 해외 관련 ETF는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환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 변동성이 투자자에게 전가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반대로 뭐 환율로 인한 이득도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은 이제 해외 상장된 ETF는 당연히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혹은 뭐 위안화로 바꾸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 ETF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환율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관련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코덱스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은 이제 따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주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QQQ라는 ETF 종목은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률이 한 0.64% 정도가 되고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이제 배당을 해주는데 0.6%가량이 곱하기 4니까는 1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약 2.4%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따로 내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국내 ETF 그리고 해외 상장된 ETF에 대해서 그 차이점,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결국에는 다 흐름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그러한지 좀 어떤 차트를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두 종목 모두 나스닥 100이라는 인덱스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부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할까를 이제 찾아보면 분석을 해보면 일단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가격 상승률 혹은 하락률을 제가 좀 정확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코덱스 나스닥 100 종목은 11,305원으로 시작을 해서 6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는 12,765원 그러니까는 약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약 12.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QQQ 종목의 그 가격 이제 상승률을 보면 연초에 214.8달러 그리고 6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246달러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보니까는 약 14.5%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의 이제 수익률 차이는 약 1.5%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수익률의 차이는 배당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QQQ는 연 보수가 0.2% 정도 그리고 코덱스 나스닥 100은 0.45%이기 때문에 이 운용 보수에 대한 수익률 차이도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ETF를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 변동을 좀 살펴보니까는 연초에 우리나라 달러 대비 환율이 1,190원 정도였고 6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204원이니까 사실 생각보다 환율은 그렇게 많이 변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연초에 1,100원대에서 환전을 해서 이 해외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부 다 익절을 하고 그걸 다시 원화로 바꾼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ETF의 투자 수익률 플러스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도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이제 내가 원화로 다시 바꿨을 때 하락을 했다라면 그 부분은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상장된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둘 중에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 기초자산이 똑같으면 굳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비싼 수수료 내가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말씀을 계속 드린 것 중에 해외에 상장된 이 ETF가 운용 보수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를 하려면은 또 증권사 수수료가 또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은 거의 뭐 동일을 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또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를 하려면은 또 환율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똑같다라면은 굳이 이렇게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서 내가 뭐 2배 종목, 3배 종목 혹은 다른 ETF,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되지 않는 다른 ETF를 거래를 하고자 하면은 당연히 해외 ETF를 거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기초자산이 동일하다라면 크게 의미가 있는 투자 방법 같지는 않고요.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뭐 250만 원의 공제를 해주는 게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받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사실상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세금 걱정 때문에 해외 ETF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ETF가 더 좋은 점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밤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점. 뭐 아무튼 결론은 둘 다 개찐도찐입니다. 기초자산 다르지 않다라면은 국내 ETF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